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수경입니다. 구소진입니다. 네, 오늘은 소진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진님도 이제 진로를 향해서 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점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미술 관련 진로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실까요? 창작자라면 창작자, 예. 그러면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아니면 자기의 강점을 알거나 이런 게 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기의 강점을, 네. 그쵸. 그러면 좋죠. 그런 거나 아니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뭔지 아니면 내 스타일은 어떤 건지 이런 게 딱 음, 자기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자기만의, 이제 뭐, 지금 어떤 쪽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은 3D 음, 음. 디자인 쪽으로 공부하고 3D 있어요. 디자인을 네. 하고 있는데, 뭔가 자기가 이제 작품을 하고, 뭔가 준비하고, 뭐, 자기 스타일을 만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뭘 잘하는지 모르겠고, 네. 그런 거예요? 네. 뭘 음, 잘하는지도 음, 모르겠고, 음. 음, 그렇게 막 개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어, 그리고 어떤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포괄적인 고민이긴 하네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그거를 정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를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남이 나한테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줘야 사실 그거를 나도 잘한다고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좋아하는 거랑 좀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하게 될 것이고, 많이 하는 거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뭐, 좋아하는데도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뭐, 약간 겁이 나서 계속 뭐, 못해봤다든지, 못할까봐, 너무 좋아하니까 못할까봐, 못해봤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좋아하는 거를 잘하게 될 확률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리게 되고, 이게 훨씬 더 이제 확률이 큰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해놓은 거를 남들한테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근데 그 평가에 대해서, 어, 이거를 본인이 실망하거나 너무 우쭐해 하거나 하는 거가 좀 없고, 이렇게 중심을 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객관적인 어떤 평가들이 좀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것들 남들한테 보여주고, 그러니까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솔직하게 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SNS에 올리거나 약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좋아요, 좋아요 많이 해주고 하지만 그냥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번 솔직하게 좀 얘기해달라. 뭐, 좀 뭐 전문가도 좋고, 그냥 일반인도 좋고, 이런 데이터들이 좀 쌓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을 들을 때 너무 또 눈치를 보는 건 또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조언을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런 데이터들을 좀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좀 좋게 본다, 사람들이. 이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좀 모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거는 또 어떤지. 나는 이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 또 이거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면들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면들을 조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개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하거나 뭘 할 때, 뭘 만들어낼 때, 음, 여러 가지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를 표현할 때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 어, 뭐,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떤 주관으로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조금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건데 대부분 이제 무난하다고 하는
작품들 내지는 좀 개성이 없다라고 하는 작품들은 모든 사람의 입맛에 다 맞추려고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타협할 부분들은 타협을 하지만 내가 꼭 그거를 만들 때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생기는데 거기에서도 타협을 하면 이게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아예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항상 좀 지켜가고 그 다음에 그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남들의 조언이나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를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사실 이건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집어넣을 요소들 그러니까 뭐 여기도 묘사도 해야 되고 여기는 더 예쁘게 그려야 되고 하면서 그런 요소들이 막 너무 많이 생기고 할 게 많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초반에 이걸 왜 뭘 하려고 했는지 이거를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작업이 산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항상 초반에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러면은 작업을 하기 전에 음, 항상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게 명확하게 있으신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표현하고 싶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거나 혹은 그 뭔가 일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쓰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뭐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하는 게 있어요. 욕심이 많이 생기면 결국에는 그 되게 제가 쓰는 뭐 글이라든지 뭐 그림이 되게 어려운 그림이나 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모르거나.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보는 사람들이 이걸 잘 봐야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디자인을 공부를 하니까 디자이너면은 결국에는 보는 사람이 그걸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되게 지켜가면서 하되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뭐를 하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하는 작업에서는 뭘 하려고 했는지, 어떤 기획 의도가 있는지 이거를 좀 지켜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개인 작업을 할 때는 사실 그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었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적인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뭐 그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을 받아서 네. 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어, 뭔가 그거는 그러니까 기획 의도나 이런 원고들이 딱 나오니까 네, 거기에 네, 맞춰서 하는 네, 거는 좀 편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개인 작업을 할 때가 네, 뭘 뭔가 딱 막상 뭔가 하고 싶은데 뭘 음, 만들어야 되지? 음, 약간 거기에서 딱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 뭔가 답답한데 예, 근데 예. 그게 뭔지 모르겠는 음. 약간 그런 게 좀 근데 사실 뭐 개인 작업을 뭐 뭔가를 뭐 디자이너니까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창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는 너무 거창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되게 일상적인 거, 소소한 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만나는 그 일상의 것들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찾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도 저는 자꾸 많이 해봐야 그게 많이 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도 그림 그릴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뭘 그리지? 막 이런 거가 막힐 때는 편안하게 손에 제 붙는 대로 좀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림도 좀 어느 정도 본인이 낙서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많이 내봐야 사실, 이런 것도 해볼까? 저런 것도 해볼까? 하는 게 좀 습관이 되고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기를 좀 써서 거기에서 좀 힌트를 받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기를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서는 일기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작업일지를 항상 쓰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뭔가 글을 좀 쓰는 노력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도 일기를 다시 쓰게 됐는데 일기를 쓰니까 작품을 어떤 걸 하고 싶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본인의 감정을 그냥 거기다 그냥 써보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보니까 노력이라고 그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나는 매일매일 뭔가 감정을 겪고 감정을 느끼고 뭐 안에서 감정이 올라오고 이런 걸 매일매일 겪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 잔잔한 감정, 격정적인 감정, 뭐 기쁜 감정, 슬픈 감정 다 겪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그런 감정들 좀 적어놓는 습관을 들이면 거기에서 뭔가 좀 영감이 떠올라서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작업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네네. 영감이 많이 되나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 저희 작가반 학생들이 감정 노트라는 거를 쓰거든요. 매일 와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적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감정 노트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감정 노트를 저도 조금씩 적었는데, 뭐 사람들 누구나 느끼겠지만, 불안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과연 어떤 것인가, 불안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세분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싶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철학적인 건데, 철학적인 거로 시작을 해서 뭔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디자인적인 거든, 뭐 회화적인 거든, 모든 그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다 보면, 다른 어떤, 내가 항상 다루는 매체에서 그거를 되게 연결시킬 수가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힌트를 얻고 있는데, 그게 꼭 작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으로 할 때는 그거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내 그런 감정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멘탈도 좀 좋아지고 보는 사람도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이나 어떤 그런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 모두 다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도 서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성을 억지로 찾으려고 하기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개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연스럽지 않고 본인이 뭐 개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그런 나의 생각들을 좀 차단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어.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원래 좀 솔직한 편이 아니기도 하고, 어, 드러내는 성격이 잘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정도 좀 잘 못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고 뭐 작품을 하고 한다는 게 굉장히 정신적인 일인 것 같아요. 정신에 좀 치유를 많이 주는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지저분하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약간 정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좀 정리되다 보면 더 집중하게 되고 뭔가 깨끗한 상태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 집중할 때만큼은 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 집중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복잡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집중하는 시간 동안에는 좀 자유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포트폴리오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가 어떤 사람들 눈에 되게 잘 보여야 되고 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좀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 내가 뭘 잘하는지 알려면 작품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 또 드는 고민이 완성의 기준을 어디까지 둬야 하나. 완성의 기준. 항상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음, 약간 어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거의 네. 데드라인까지 이렇게 고치고 마감이 끝나고 이런 음. 식으로 되는데 또 개인 작업을 하다 보니까 또 네. 계속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끝도 없이 길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사실 되게 좀 주관적인 기준이기도 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면은 사실 좀 미완성을 보이더라도 뭔가 본인의 이유가 타당하면 그게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보는 사람들이 그걸 결정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의도가 다 지금 충족이 됐는가. 그 다음에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보는 사람이 이거를 혹시나 이렇게 미완성으로 보여준다면,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중적인 미술을 하시니까 미완성이 되겠죠. 근데 그 완성에는 항상 저는 이유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완성을 넘어서는 거는 정말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되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더 꾸미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다가도 그거를 좀 덜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너무 과한 거보다는 좀 심플한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그건 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해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완성의 기준은 사실은 본인한테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대신에 이제 대중미술을 하니까 남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거를 좀 한번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완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되게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또 출연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